작가님,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애가 매사에 불안해하고 학교 가서도 눈물이 많아요. 선생님께 수업 정도 몇 페이지인가 이거 물어보는 것도 울먹울먹거리면서 물어보나 봐요.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일까요? 이 아이가 도대체. 그냥 물어보면 되지. 왜 울먹울먹하면서 기죽어가지고 매사에 불안해하면서 계속 눈물바람으로 있느냐 애가. 이제 이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인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와 남편에게 화를 정말 많이 냈대요, 이분이. 그랬다 보니 아이가 돌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이가 돌이 되고 나서 둘째를 임신했는데 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큰아이를 거의 방치했고 시댁에 심지어 보냈대요, 애를.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서 6살까지는 아이가 집에 오기도 싫어했대요. 엄마 애착 관계에 이 정도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둘째 낳고 그죠, 그 사이에 나도 육아서적들을 보면서 아이와의 관계 회복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곤 있지만 여전히 아이의 약해진 내면을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초등학교 보내보니 학교 가서 뭐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기죽어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은 몰라고 눈물부터 찍 흘리고 있으니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좀 좋아졌는데 아이 약해진 내면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아이의 다친 마음을 보듬어주고 아이가 씩씩해질 수 있을까를 질문해 주셨어요. 마음 아프고 공감되고 이해되시죠? 이 이야기가. 일단 관계 회복 많이 되었어요.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엄마도 아이에게 예쁘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태어나서 6살까지 집에도 오기 싫어했던 그 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 제가 이번 책에서 썼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1살까지 세상을 신뢰와 불신으로 배우는 그 시기에 아이는 불신을 배웠고 아이가 그쵸? 수치심과 자율성을 배워야 할 시기에 수치심을 배웠고 죄책감과 주도성을 배워야 할 시기에 이 아이는 죄책감을 배워버린 아이예요. 이미. 너무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마음은 아프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해야 답을 얻을 수 있고 뚫고 갈 수 있으니까요. 어설픈 위로보다. 내가 그동안 주었던 상황이 내 아이에게 이미 불신과 세상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줘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는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이 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겠죠?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다시 이 아이가 0살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주지 못했던 걸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이와 나의 관계는 좋아졌는데 수치심이라는 감정, 신뢰라는 수치심이란 감정, 죄책감이란 감정, 불신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이거는 아이의 어떤 행동에서 신뢰로 비춰주어야 되고 자율성으로 비춰주어야 되고 주도성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이미 엄마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아이를 임신하고 나도 어쩌지 못해서 그런 환경을 아이에게 주었던 거거든요. 엄마가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엄마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어 버려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죠. 친구는 뭐라디? 친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맥락을 이해하시나요? 질문해 주신 분. 내 안에 여전히 그 면이 있나요?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셔야지 제가 더 정확한 대답을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네, 이해되지요? 그래서 엄마인 내가 1도 바뀌면 아직 8살밖에 안 됐어요. 하나도 다 성장하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과거의 시기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이는 어려요.
사춘기도 안 되었어요. 뇌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13살, 14살이 되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빠르게. 성인인 내가 바뀌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의 이 약해져 있는 이 아이를 붙잡고 불안을 건드리는 말을 하셔는 안 되고 죄책감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두려워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너 뉴스 봤지? 요즘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너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그 자꾸 준비물 빼먹고 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 잘 들어야 돼. 숙제는 꼬박꼬박 해야 돼. 이 모든 게 아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말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엄마인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왜 다 내가 잘못이야? 뭐 이러면 그쵸. 나도 과거에 내 부모도 받았는데 왜 미샹양 그쵸.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른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거든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 이제 제가 육아여행 지금 6교시째잖아요. 저도 과거에 정말 상처가 많은 엄마였는데 되더라고요. 물론 가랭이 찢어지게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가이드가 있잖아요. 제 책과 요즘 심리학도 얼마나 많아요.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과거에 애도를 하시면서 음, 그쵸?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100년이나 살아가는 80년만 산다 쳐도 80년이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같이 뜨겁게 아프게 성장하는 시간을 지내면 나머지 삶이 축복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건너와 보니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애들이 다 이제 자기 삶으로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늦게서야 내 인생은 뭐지? 열심히 자식 키웠는데, 난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했는데, 뭐 혹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했는 게 다 의미가 없네. 나 혼자 남았네. 남편도 내 맘 몰라주네. 세상에 나밖에 안 남는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와 함께 뜨겁게 성장하면 요 시기가 조금 아플 뿐이에요. 힘들게.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내 삶이 이 아이가 나의 축복이고 감사가 될 수 있으니 저는 아이를 다시 뱃속에 넣지 못하는 한 같이 한번 성장해보는 기회로 가져보시면 어떨까. 너무 감사하게도 나도 좋아지지만 내 삶이 내 아이도 좋아진다는 것. 그 어떤 투자보다 멋진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이 아이의 약해진 내면을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친 마음을 보듬어주고 아이가 씩씩해질 수 있을까? 엄마가 아이의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사소하게 뱉는 말 하나하나에서 그걸 자각하시면서 수정해 나가세요. 그 수정이 너무 어려울 때는 엄마도 대면해 보시면서 엄마의 상처를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려면 상대를 느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건 눈치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로 나아가실 수 있다면 아이는 금방금방 바뀔 거라고 나는 40년 그대로지만 이 아이는 3년만 해도 바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1학년 이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분이 또 추가로 해주신 질문이 있었는데 둘째 역시 임신 시기에 화가 많아서 그런지 6살 둘째가 분노와 울음이 많아요. 사소한 거 뭐 하나 걸려라 하는 마음처럼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한두 시간씩 오열을 하는데 이 아이의 내면은 또 어떻게 치유해줘야 아이의 화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아이 임신 기간 동안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기보다 사실 화도 뒤끝 없이 내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엄마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뒤끝이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좀 있었던 분 같고
상처가 있으신 분들의 육아 특성이 극과 극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화를 참으려 하면 끝까지 참는 거죠. 그러다가 참았던 만큼 내 돈 분노를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정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참고 참다가 터지는 그 지점을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이도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울음, 이 오열이 나는 또 내가 그렇게 울고 오열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울음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뱉어내고 아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으로 수용해 줄 수 있게 그 감정들을. 그러다 보면은 아이의 이런 모습이 옅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아이 재우러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요? 지금? 이해됐죠? 그 메시지? 그쵸.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금방 아이들은 바뀌니까요. 오케이.